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13기 새천사 여러분, 오늘 아침 촉촉하게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건강식 또 치료식 에 대해서 좀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는 서울중앙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제가 뭐 훌륭한 요리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향해서 돌아가는 길에 바른 먹거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 13기 새천사 의료선교 사업에 저도 한 작은 부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차분하고 촉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요리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는 사람 중에는 한 4부류? 한 5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육식을 너무 좋아하는 육식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안 먹지만 생선까지를 허용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하고 생선은 안 먹는데 유제품인 우유나 계란, 치즈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아예 다 안 먹고 채식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더 한 단계 뛰어넘은 순수한 어떤 건강식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새천사 의료선교 사업을 이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는 채식이 맞기는 한데 그 채식보다 한 단계 더 위에인 치료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노력을 하고, 가장 자연에 가까운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요리가 전부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하실 때 저렇게 단순한 요리가 맛있을까? 맛이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리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섞어서 많은 재료를 넣고 많은 양념을 넣고 한다고 해서 맛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본연의 자기의 맛에 약간의 간이 곁들여질 때 그게 사실은 가장 맛있고 정확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가장 가까운 요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식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 어떤 분들은 현미밥이다, 어떤 분들은 뭐 샐러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생요리, 이러니까 샐러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샐러드 하면 여러분들이 또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뭘까요?
소스를 어떻게 만드냐, 이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시판용 뭐 소스들을 사다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좋은 싱싱한 재료를 사다가 시판용 소스를 섞어서 드신다 이러면 그거는 정말 완전히 채식을 하지 않는 거가 오히려 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나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시판용 소스에는 각종 뭐 방부제나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식품 첨가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실 가장 간단하고 깨끗하고 부패되지 않는 그런 간단한 소스로 그 어떠한 샐러드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그 간단한 소스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소스를 잘 그래도 조금 양을 만드시면 저녁까지 각종 샐러드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베이직으로 생각하는 올리브 레몬 소스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잠깐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올리브 소스 재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고 시작할게요. 네. 먼저 올리브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는 볶지 않고 생 올리브를 가장 먼저 짜갖고 압착한 올리브지요. 이 올리브는 정말 몸에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율이 1:1 비율로 시작하는데요. 올리브 5스푼을 넣으셨으면 레몬을 이제 좀 즙을 짜겠습니다. 레몬을 싱싱한 레몬, 요즘 우리나라에도 레몬이 싸게 많이 나오는데요. 경동시장 같은 데 가거나 이러면 망으로도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시장에 좀 이용하셔서 싱싱한 레몬을 사다가 레몬을 저렇게 압착을 합니다. 레몬즙을 좀 꾹 내주시고요. 향만 맡아도 굉장히 힐링이 되고 아주 신선한 그런 레몬이죠. 식초 대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식초는 몸에 들어가면 부패가 되지만 레몬은 싱싱한 과즙 그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재료입니다. 네, 올리브를 동일하게 5스푼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이제 신맛만 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맛을 내기 위해서 대부분 설탕이나 꿀을 넣으시는데요. 꿀은 너무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흔히 우리나라에도 구입할 수 있는 메이플 시럽을 3스푼 정도 넣습니다. 메이플 시럽은 고로쇠 나무 수액 채취하는 것처럼 이것도 메이플 단풍나무에서 그 수액을 채취해 갖고 순수하게 졸여 갖고 남은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렇게 소스에 넣으시는 거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 작은 1숟갈 넣으시고 소금이 잘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이 드레싱은 그 어떤 소스에도 샐러드 소스로도 아주 훌륭하고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몸에도 좋고 맛있는 그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샐러드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샐러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부터 만드는 샐러드는 지금 제철 과일로 잘 나오고 있는 이제 각종 야채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토마토 마리네이드 샐러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방울토마토를 이용한 아주 맛있는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료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방울토마토 15알 정도, 그 다음에 저는 어린잎 채소를 크게 2줌 썼는데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있는 잎채소면 다 뭐든지 되겠습니다. 감자 2개, 단호박 작은 거 1개, 그 다음에 바질 한 5 잎사귀 정도,
그다음에 루꼴라라는 향나는 채소를 저는 좀 한 줌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가 쭉 나와 있죠. 잎채소면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단호박하고 감자는 껍질채로 이용해 갖고 찜기에 15분 정도 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서지지 않고 젓가락에 쑥 들어갈 수 있는 정도면 다 익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샐러드에 감자나 호박이 너무 익으면 부서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토마토는 위를 칼로 살짝 열십자로 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많이 데치지 마시고 한 1분 정도 놔두면 껍질이 뒤로 슉 벗겨져요. 그러면 저렇게 껍질을 하나씩 벗기면 금방 벗겨집니다. 벗긴 토마토에 양파를 잘게 요즘은 양파도 햇 양파 나와서 맵지도 않고 아주 신선한 양파가 있어요. 양파를 저렇게 잘게 잘라서 토마토를 볼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올리브 소스를 넣습니다. 마리네이드라는 뜻은 재우다라는 뜻인데 토마토에다 미리 저렇게 밑간을 하는 거예요. 다진 양파랑 올리브유를 넣고 먼저 다져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각종 어린잎 채소나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 싱싱한 채소 잎을 저렇게 손으로 뚝뚝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시면 되세요. 칼로 자르지 마시고요. 손으로 저렇게 뚝뚝 자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호박도 깍둑 모양으로 한입 크기로 저렇게 잘라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단호박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제철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껍질 벗기지 않은 햇감자 요것도 깍둑 모양으로 쓸어서 함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감자나 호박은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맨 나중에 넣고 버무릴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나물 무치듯이 손으로 막 샐러드를 치대면 풀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숨이 죽으니까 저렇게 큰 수저 2개 갖다가 살짝만 소스가 묻을 수 있게 버무려서 하얀 예쁜 접시에다가 저렇게 담으면 정말 한 끼로 훌륭한 샐러드가 됩니다. 이거 자체로 밥 대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녁 식사면 감자나 고구마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야채, 토마토. 네, 먹음직스럽게 잘 됐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요리는 간단하고 쉬워야지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싱싱한 샐러드를 드시면 좋겠고요. 샐러드는 항상 소스를 가장 나중에 먹기 직전에 바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가 소금기도 들어있고 올리브도 들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숨이 푹 죽어서 맛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밥상을 다 차려놓고 샐러드 준비를 한 다음에 소스를 위에다 휙 부어서 밥상에 딱 갖다 놓으면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쉽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쉬운 샐러드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아까 단호박과 감자를 쪄놨는데 그게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금방 샐러드 하나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실게요. 네, 요거는 감자하고 아보카도를 이용한 샐러드인데요. 재료는 감자 큰 거 3개, 아보카도 하나, 그 다음에 파랗게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향도 나는 파슬리 한 잎사귀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자는 아까 쪄놓은 거 남은 거 혹은 그게 없으면 요거는 좀 색이 하얗면 더 예쁘니까 감자를 껍질째로 쪄서 저렇게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파슬리는 곱게 다지세요. 이건 파슬리 자체를 먹는 게 아니고 파슬리의 향과 그 다음에 예쁜 모양 이렇게 먹기 때문에 파슬리를 아주 곱게 다져서 사용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재 손수건이나 아니면 배보재기 다 있으시잖아요. 저기에다 넣어서 그 다음에 저거를 우밀인 상태에서 물에다가 그냥 한번 흐르는 물에 그냥 헹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셔만 주시면 되세요.
그래야지 제 파슬리들이 소스에 다 어우러져 갖고 재료에 딱딱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갖고 꼭 파슬리를 짜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서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샐러드예요. 이 감자 샐러드가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감자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릅니다. 요즘 햇감자 너무 포슬포슬 맛있더라고요. 근데 샐러드 만드실 때는 감자를 너무 익히면은 다 흩어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젓가락만 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불을 꺼셔서 감자를 충분히 식히셔야 돼요. 샐러드는 너무 뜨겁게 먹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식히신 다음에 다른 채소랑 이용하든지 아보카도랑 이용하시면 맛있는 샐러드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아보카도도 제가 시장 가서 아보카도를 사면 거기 파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보카도를 뭐 하는데 사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아보카도 요리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보카도는 정말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훌륭한 과일이면서 채소가예요. 그래서 다져놨던 파슬리를 넣고 우리가 만들었던 기본적인 올리브 레몬 소스 드레싱을 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희가 저걸 만들면서 조금 시식을 해보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저 소스가 어느 샐러드에도 아주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렇게 간단하지만 감자, 아보카도 샐러드를 이용해서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질도 좋은 양질의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샐러드 2개를 여러분 순식간에 보셨는데 정말 쉽지 않나요? 저렇게 쉬우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실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요리가 우리가 어디 초대되어 갔을 때 너무 맛있고 훌륭해 보여도 집에 가서 그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방법이 어려우면 시도를 하지 않게 되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요리를 가르쳐줘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장 쉽고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샐러드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는 너무 쉬운 샐러드를 보셨는데요. 지금 이제 3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그 샐러드도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생소한 재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샐러드는 정말 식사로도 훌륭하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한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한데 유럽에서는 슈퍼마켓에도 팔 만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샐러드예요. 저도 이 샐러드를 맨 처음에 먹어보고 굉장히 반했던 샐러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샐러드는 퀴노아 샐러드인데요.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네, 퀴노아는 밥을 해서 하는 샐러드인데요. 이거는 한국의 밥처럼 푹 하는 게 아니에요. 퀴노아는 좁쌀같이 생긴 쬐끄만 곡식인데 이게 15분이면 밥이 될 만큼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샥 풀린다 그러나 아주 금방 부드러워지는데 밥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어떤 컵도 관계없어요. 머그잔 1컵을 내가 밥을 하겠다 이러면 물을 2배로 부으시면 돼요. 그래서 퀴노아를 잘 채반에다가 씻으세요. 왜냐하면 퀴노아가 너무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이거를 큰 채반에다 씻으면 다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가장 고운 채반에다가 요즘은 유기농으로 나오기 때문에 흐르는 수돗물에 한번 헹구는 정도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옆에 놓고 그 다음에 냄비에다가 물 2컵 고슬고슬하게 먹고 싶다 이러면 1컵 반 이렇게 놓고 물이 펄펄 끓으면 그때 퀴노아 쌀을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아주 뜸들이는 약불로 바로 줄이세요. 퀴노아는 쌀같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약불에다가 놓고 딱 15분 이렇게 놓으시면 고슬고슬한 샐러드 밥이 돼요. 그러면 그걸 넓은 쟁반에다가 펴서 놓으세요. 이미 식혀놔야 되는 요리이기 때문에 펴놓고 그 다음에 재료를 손질하시면 되세요. 이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죠? 키노아 샐러드는 키노아 1컵, 그 다음에 보라색 양배추, 양파 반 개, 그 다음에 블랙 올리브라고 요즘 어디든지 팔 수 있어요. 까만색의 올리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짜지도 않은 아주 향이 좋은 올리브예요. 아보카도, 그 다음에 오이 반 개, 토마토 하나. 그 다음에 조금 단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뭐 망고도 넣고 각종 과일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망고는 너무 단 과일가기 때문에 이 채소 요리하고 어우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합식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맛을 내면서도 채소과에 속하는 요리인 과일인 참외를 한 개 사용했어요. 참외. 그 다음에 소스는 동일하게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올리브 소스를 넣겠습니다. 이 키노아 밥에 샐러드에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블랙 올리브가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요. 저건 꼭 들어가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동네 슈퍼마켓만 가도 다 살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사시고, 그 다음에 실란트라라고 여러분 무슨 월남국수 먹거나 월남쌈 먹을 때 항상 사용하는 한국말로 고수라 그러죠. 이 샐러드에 꼭 들어가면 맛있는 그런 재료예요. 근데 이게 향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참 견디기 힘든데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바질이나 뭐 이런 허브과에 조금 그런 걸 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는 궁합이 고수, 실란트라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실란트라를 한 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야채를 잘게 써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크게 쓰러지면 볼상 사납게 좀 사나운 느낌이 들고, 너무 작으면 좀 품위가 없잖아요. 근데 키노아 샐러드는 키노아 자체가 아주 잘기 때문에 수저로 떠먹는 샐러드예요. 그래서 조금 잘게 재료들을 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소스 하는 것까지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싱싱한 레몬을 저렇게 압착하세요. 꾹 누르면 레몬 하나에 3티스푼에서 4티스푼 이렇게 즙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으시면 올리브 오일도 동일 비율로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저는 요 퀴노아는 곡식이기 때문에 약간 쓴맛도 나거든요. 그래서 요 소스 할 때만 꿀을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는 치료식이니까 혹시 단계 무리이신 분들이 있을 때 메이플 시럽이나 아가페 시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소금을 1티스푼 넣었죠.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키노아 샐러드 끝난 거예요. 진짜 쉽지 않나요? 야채 다지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저는 압력밥솥에다 밥을 했는데요. 빨리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네, 저렇게 밥을 미리 좀 해서 식혀야 돼요. 안 그러면 야채가 뜨거워지고 다 숨이 죽어서 샐러드가 맛이 없어요. 식힌 밥에 밥을 한쪽에 식혀놓고 큰 볼에다 갖은 야채 다진 걸 다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잘 식혀놓은 퀴노아 밥을 넣고, 네, 소스를 뿌려주세요. 여기까지만 봤는데도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저 요리를 찍으면서 이 샐러드를 2번이나 만들었어요. 다 너무 맛있다고 해서. 그리고 고수는 맨 나중에 넣으세요. 왜냐하면 잎채소기 때문에 같이 넣으면 그냥 숨이 확 죽어요. 그래서 고수가 들어갔을 때는 살짝만 하시고 간을 보신 다음에 약간 싱겁다, 조금 더 새콤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간은 추가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큰 접시에다가 담고, 손님이 오셨을 때 키노아 샐러드를 저렇게 만들어서 내면 정말 잘 드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박 하나랑 샐러드, 키노아 샐러드 해갖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정말 훌륭하고 맛있는 한 끼의 식사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4가지의 샐러드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특징이 뭔지 좀 발견하셨나요?
이 샐러드에는 신과일이나 신채소나 단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싱싱한 재료 가지고 훨씬 전문가답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시는 건 틀림없는데 합식이 잘못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채식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렇게 잎채소 샐러드에다가 뭐 자몽을 넣거나 오렌지를 넣거나 사과를 넣거나 이러면 소화되는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갖고 이 잎채소가 먼저 소화되기도 전에 속에 들어가서 그 신 것들이 다 부패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도 배가 과민성 대장처럼 빵빵함을 느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거나 이런 게 다 식초나 어떤 잘못된 배합의 재료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샐러드를 할 때 단 게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 뭐 한해살이 있죠. 뭐 참외라든가 수박을 좀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갖고 채소는 채소가대로, 과일은 과일가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과일을 언제 먹으라는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과일은 언제 드시냐면 저녁에, 저녁 식사 대용으로 과일을 드시면 되세요. 그런데 과일도 뭐 수박과 참외와 바나나와 메론과 이런 거를 어떤 분 보면은 꼭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드라마에서도 항상 그런 게 나오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꼭 제가 어디 가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꼭 밥을 먹고 TV처럼 과일을 먹냐?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질문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밥을 먹으면 차하고 과일을 갖고 테이블에 앉아요. 보통 가정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일을 한 종류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메론, 바나나, 참외, 뭐 단감 한 대여섯 가지 과일을 큰 접시에다 예쁘게 깎고 식구들하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과일을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의 밥상의 마무리 후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그 전에 아무리 훌륭하게 먹었던 저녁 식사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드시고 싶으면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한 가지의 과일을 매일매일 저녁에 여러분의 양만큼 드세요. 뭐 하나 먹었는데도 배부른 사람은 하나, 그거 갖고 좀 안 된다 이러면 뭐 하나 반, 2개 아니면 통밀빵을 하나 곁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과일을 그렇게 섭취하시면 안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먹기 때문에 열흘이 지났으면 10가지의 과일을 먹은 거고 한 달이 지났으면 과일을 도대체 언제 먹어요? 이게 아니라 벌써 30개의 과일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하루에 먹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 70평생을 먹을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과일 하나만 먹어도 뭐 수십만 개는 아마 먹을걸요. 평생 먹으면. 그러니까 과일 언제 먹어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샐러드는 약간 한국적인 샐러드예요. 그런데 정말 맛있어요. 두부, 마늘구이, 야채 샐러드. 제목만 들어도 정말 맛있겠죠? 이 두부는 정말 단백질도 풍부하고 또 우리가 마늘을 생으로 먹지는 않아요. 그럼 위가 다 자극이 돼서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늘도 구울 건데 보통 요리하시는 분들이 마늘 구이를 하면은 기름을 팬에다가 튀기듯이 휙 부어갖고 튀겨내죠. 그런데 코팅이 잘 된 팬을 사용하시면 두부도 그냥 잘 구워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부, 마늘구이, 야채 샐러드. 재료는 두부 한 모. 근데 요즘은 뭐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이런 거 많아요. 유전자 조작되지 않은 거. 그 대신 한 모에 4,000원 정도 해요. 근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두부 한 모, 그 다음에 마늘은 한 5쪽 정도, 그 다음에 뭐 양배추, 루꼴라 저는 남아있길래 한 줌 사용했고 보라색 양배추, 양파, 그 다음에 슬라이스 아몬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늘은 껍데기 까지지 않은 마늘을 갖다가 여러분이 요리하실 때 껍질을 벗기셔서 저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슬라이스를 하시면 되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뭐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저는 많이 서툴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두부도 저렇게 한 입 크기로 깍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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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저 두부를 구워 볼 텐데 정말 이 두부가 구워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두부가 그냥 구우면 좀 싱거우실 거예요. 그럴 땐 위에다가 볶은 고운 소금을 저렇게 조금 뿌려서 간을 스미도록 솔솔솔솔 뿌려 놓으세요. 많이 뿌리시면 스며들어서 엄청 짜지니까 살짝만 뿌리세요. 이렇게 해서 진짜 거짓말처럼 팬에 기름 하나도 안 들었죠? 네. 팬을 충분히 뜨겁게 예열한 상태에서 불을 중약불로 놓으세요. 세게 하면 타니까 중약불로 하신 다음에 두부를 물기를 그 대신 페이퍼 타올로 물기를 다 좀 최대한 제거하세요. 그렇게 하면 저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집니다. 근데 마늘을 처음부터 같이 구우면 타요. 익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부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저렇게 편쓴 슬라이스한 마늘도 옆에 같이 구워주세요.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어요. 정말 하나도 안 타고 구워지죠? 노릇노릇하게. 네, 이렇게 해서 구웠으면 식혀 놓으세요. 옆에다가. 채소가 항상 뜨거운 게 들어갈 때는 반드시 뜨거운 게 식은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야채를 손으로 뚝뚝 잘라 넣으세요. 요즘 양상추도 나오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양상추 같은 거 넉넉하게 뚝뚝 잘라서 넣으시고, 여러분 텃밭이나 뭐 이렇게 채소 심으시는 분들은 좀 뜯어다가 이렇게 손으로 뚝뚝 잘라 넣으시고요. 우리가 모양 색깔을 위해서 방울토마토, 요즘 방울토마토 뭐 굉장히 많이 철이죠. 제철 재료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에 햇 양파 잘게 다져서, 샐러드에 양파가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서 느끼함과 쓴맛 이런 것들을 양파가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햇 양파는 맵지도 않고 약간 단맛이 나요. 그래서 다져갖고 같이 넣고, 저는 집에 버섯이 있어서 버섯도 저렇게 구워서 넣습니다. 두부 샐러드에 버섯이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마트 가시면 느타리 버섯 같은 거 막 묶음으로도 팔잖아요. 그럼 그런 걸 사다가 아무것도 두르지 말고 자체 수분으로 저렇게 구워져요. 노릇노릇하게. 잘 어울려지는 정말 맛있는 샐러드예요. 두부 샐러드. 이렇게 익었죠? 네, 두부를 미리 구워서 익혀놨기 때문에 이거 식는 동안 제가 잠깐 식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두부가 다 식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부를 같이 넣습니다. 뜨거울 때 넣으시면 안 돼요. 잎사귀가 금방 다 죽어요. 그러니까 두부를, 그 다음에 구운 버섯도, 버섯 좋아하시면 버섯 정말 넉넉하게 넣으세요. 고기 드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 샐러드. 원래 이 샐러드에는 간장을 사용합니다. 간장을 사용하면 더 감칠맛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채식보다 더 한 단계 위인 치료식의 음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레몬, 올리브 소스를 사용했는데 정말 이 샐러드 맛있다고 정말 많이 드셨어요. 우리 스태프분들도 드시고 뭐 저도 먹어보니까 정말 이 소스 하나 갖고 다 해결이 될 만큼 정말 맛있더라고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저는 고기하고 이거 선택하라 그러면 이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슬라이스 된 저는 아몬드를 위에다 뿌려갖고 장식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갖고 계신 아몬드나 호두가 있으면 그냥 칼로 도마에다 놓고 좀 굵게 툭툭툭툭 다지세요. 그래서 위에 휘르륵 뿌리면 견과류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함께 훌륭한 샐러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정말 샐러드를 5가지를 안내해 드렸는데 정말 쉽지 않나요? 제가 만들면서도 이거 정말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이걸 요리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근데 맛은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새콤, 달콤, 간이 짭조름하게 딱 맞으면서 자꾸 손이 가요. 그래서 저렇게 샐러드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밥은 잘 안 먹어요.
현미밥을 조금 옆에 곁들이고 그 다음에 저렇게 샐러드가 있기 때문에 익은 거, 여러분 뭐 요즘 고구마 줄기도 많이 나오고 머위슨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단단한 거를 그냥 이렇게 약간의 물만 넣고 자체 수분으로 그거를 익힌 다음에 거기다가 땅콩이나 캐슈넛 같은 거 휙 갈아가지고 소스로 버물버물 묻히세요. 소금만 넣고. 그렇게 해서 저기 옆에서 곁들이면 정말 한 끼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요리 정말 어렵지 않죠? 저렇게 단순하게 먹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샐러드 이러면 소스 나는 못해, 이게 아니에요. 소스도 정말 쉽죠? 올리브 1대 레몬 1, 그 다음에 시럽 레몬즙 3숟갈, 올리브 3숟갈 넣었다. 시럽 한 2스푼, 소금 작은 1스푼. 이렇게 하시고 조금 더 시게 먹고 싶다, 새콤하게 먹고 싶다, 더울 때, 그럼 레몬즙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좀 싱겁다 이러면 조금 더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입맛을 좀 맞춰 가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샐러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샐러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샐러드도 밥 대용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제가 사실은 가장 집에서 자주 해먹고 시간 간단하고 만족한 샐러드예요. 김밥 샐러드. 제목만 들어도 너무 맛있겠죠? 정말 맛있어요. 자, 그럼 영상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는 김은 김밥용 김을 사셔야 돼요. 구워서 양념되어 있는 거 말고 김밥 쌀 때 싸는 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프리카, 오이, 아보카도, 양배추, 무순, 이렇게 저는 사용을 했지만 여러분 집에 갖고 계신 야채 그 어떤 거든 다 괜찮아요. 저는 속에다가 깻잎도 좀 향긋하게 나라고 몇 잎 사용했어요. 이렇게 해서 재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배추를 썰 때 고운 채칼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 집에 다 갖고 계시는 감자 깎는 칼 있잖아요. 그걸로 양배추를 저렇게 등이나 어떤 옆구리 같은 데를 살살 긁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곱게, 전문가가 썰은 것보다 더 곱게 저렇게 나와요. 저는 저기다가 참깨가루에다가 올리브하고 레몬을 넣고 소스 만들어 갖고 뿌리면 저는 정말 큰 접시로 하나씩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양배추 저렇게 먹으면. 그렇게 해서 밥은 저희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현미밥솥에 다 가정에 있기 때문에 현미쌀을 씻어서 밥을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미밥을 한 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고 저는 올리브유를 만드는 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신선하고 맛있는 맛이 났어요. 저렇게 해서 밥을 준비합니다. 저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저 밥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간이 짭조름해야 돼요. 왜냐하면 속에 들어가는 야채들이 전부 다 날 거예요. 그래서 간이 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밥이 입에 넣었을 때 짜다 이렇게 정도 밥을 잘 묻히시면 되세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각종 야채를 준비합니다. 파프리카도 색을 내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 파프리카 또 철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사 먹는 것보다 파프리카 지금 사면 엄청 싱싱해요. 그래서 파프리카 싱싱한 거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샐러드 만드는 거의 모든 샐러드에 들어가는 재료가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는 우리 몸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한 훌륭한 채소과 과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이도 젓가락 크기 사이즈로 자릅니다. 아까 감자 칼로 긁어놨죠. 양배추. 신선함을 훨씬 더해줄 수 있는 양배추예요. 그 다음에 향긋함을 더해줄 수 있는 깻잎. 여러분 이 샐러드를 보시고 저 재료들을 구하러 나가시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 갖고 계신 모든 야채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김을 저는 먹기 좋게 반을 접어가지고 꾹 눌렀더니 저렇게 반으로 김이 뚝 잘라졌어요. 그럼 그 위에다가 밥을 너무 많이 펴시면 너무 뚱뚱해지세요. 밥을 한 반 정도만
먹기 좋게 펼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깻잎을 한 장 신선하게 얹는 이유도 있고요. 저 깻잎 속에 재료가 다 들어가면 재료들이 빠지지 않고 잘 쌓여져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소를 하나씩 올리세요. 훨씬 많은 채소를 준비해도 되지만 그러면 그걸 다 먹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색깔 내는 채소 한두 개, 단순하게 5가지를 넘지 않게 저렇게 하나씩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똘똘똘똘 마르니까 잘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먹기 좋은 꼬마 김밥이 만들어졌어요.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가 한 야채를 저렇게 준비해 놨다가 하루나 한 이틀 정도 급할 때 항상 즐겨 먹는 김밥 샐러드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김밥 샐러드를 해서 사실은 가장 잘 어울리는 소스는 간장에다 매운 겨자나 와사비를 넣고 그렇게 먹는 게 일반식인데요. 그렇게 하면 건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땅콩 소스를 여기에다가 같이 이제 어우러지게 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제 땅콩 소스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반씩 잘라서 뭐 놔드려도 되지만, 아니면 저건 꼬마 김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싸시면서 하나씩 그냥 드셔도 돼요. 땅콩을 먼저 마른 믹서기에 갈아요. 물하고 같이 들어가면 입자가 곱게 갈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믹서기에다 땅콩 가루를 저렇게 갈아요. 이거는 캐시넛 소스 할 때도 동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캐시넛이 있으면 캐시넛을 저렇게 갈고, 땅콩을 하겠다 그러면 땅콩을 저렇게 갈고, 뭐 호두를 하겠다 그러면 호두를 그렇게 갈고, 아몬드 소스를 하겠다 그러면 아몬드를 저렇게 갈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두유를 넣으세요. 요즘은 무가당 두유도 시중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지 않은 무가당 두유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소금.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다시 넣고 섞어주세요. 믹서기에다. 그래서 먹기 좋게 예쁜 조그만 그릇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앞에다 놓고 저거를 손으로 들고 찍어서 드시면 한 끼의 식사로 아주 훌륭합니다. 위에 땅콩가루를 조금 뿌렸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콩국물을 좀 곁들인다거나 아니면 뭐 미역 냉국을 곁들인다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샐러드 6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쉬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 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 느끼셨죠? 왜냐하면 야채는 집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과일은 제철 과일들, 제철 채소들 사용하시면 되세요. 소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브유가 5숟가락이면 레몬도 같이 5개 1:1. 그 다음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저는 메이플 시럽 썼어요. 메이플 시럽을 3숟갈 이렇게 넣고,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시럽은 달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나는 야채가 너무 써서 먹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시럽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딱 어떤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어울려지는 게 올리브하고 레몬하고가 1:1이 됐을 때 가장 잘 어울려지세요. 그렇게 해서 햇 양파를 곱게 다져서 샐러드에다 넣고 이 소스를 뿌려서 먹으면 샐러드 여러분들이 집에서 순간적으로 10개도 만들 수 있고 뭐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단지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식법이에요. 여기에다가 신과일을 넣거나 식초를 넣거나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드신 음식의 수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샐러드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국 만드는 거 한 4가지, 5가지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볶음 요리하는 것도 그렇게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한없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댁에서 이거를 충분히 만들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해 드렸는데 보통 재림교인들은 이런 재료들을 어디서 사시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혹시 모르면 분명히 막 연락이 올 거예요.
캐시넛 어디서 사요? 아몬드 어디서 사요? 유기농 이거 어디서 사요? 어디서 사요? 분명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이것을 재료 구입하기 위해서 어디서 살지 몰라갖고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www.abc.36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100가지도 넘는 천연 재료들이 쫙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이용하시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주위에 건강식품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다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트 이용해서 하시면 택배로 다 주문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받아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금 다 설명을 드렸는데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도 여기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느낀 점을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 15분 정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저의 느낀 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아는 기간은 한 25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 28년 이렇게 되는데 그땐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정말 열심으로 교회만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또 맞고 바르게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침례받고 돌아가셨고 어제 간증하셨던 이정철 장로님 저희 오빠고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는 제 신앙에 만족이 없었어요. 뭔가 허전했어요. 공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개인으로 만날 수 있나? 그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허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주로 내가 만나지지 않으면 나는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충만한데 집에 와서 생활할 때는 그게 또 없어지면 똑같은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자꾸 몇 년을 찾다가 베델 수양원 의료선교 세미나 6기인가서부터 아마 제가 간 것 같아요. 3년 전에. 그래갖고 거기서 도피성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내 이 이중적인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나에게 도피성 진리를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서 도피성은 고의로 죄짓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사는 곳이고 그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살다가 그 도피성 속에 책임자인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인들이 밖으로 다시 나올 때 보복하지 않고 자유가 주어졌대요. 그런데 저는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딱 만났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속삭이셨어요. 너가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었지 네가 애초부터 죄인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를 심어서 만들지 않았어.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죽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우리잖아요. 최초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면. 그러면 나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었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네가 고의적인 죄가 아니니까 도피성인 내 속에 들어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늘지성소에서 너의 죄를 증보하고 있어. 그리고 너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제가 고의로 진 게 아니니까 저 지금 나한테 잘못을 고백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내 피로 용서하겠습니다. 증보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날마다 선한 양심이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나를 받아들여. 그럼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마. 다 네가 할 일은 나를 네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네 스스로가 놓지 않는 거야. 그러기만 하면 너의 생각이 바뀔 거고 네 마음이 바뀔 거고 네가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다 바뀔 거야. 그러면 네가 세상을 돌아서서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창조주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게 회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생활하는 것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사는 너의 모습들이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누구에게 경배할 건지 너를 만드시고 너의 죄를 증보하는 예수님께 경배할 건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마귀에게 경배할 건지 그걸로 나누어질 때
너의 평소에 네가 나를 향해서 나를 따르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세 번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를 이동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을 거고, 그러면 나는 나 닮은 열매 따라올 거야. 그게 구원이야. 제가 도피성통에서 그걸 딱 알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방됐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어요. 내가 때때로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옛날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다면 지금은 죄된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 앞에 즉시 기도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신적인 죄된 몸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정말 거짓말같이 그 죄악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럴 때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떨 때 막 감사한데 또 온유하지가 않았어요. 또 온유하는 걸 막 연습을 해서 되는 것 같았는데 또 기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또 기쁘라 그래서 막 일부러 웃는 연습도 했는데 또 그러면 또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도대체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받아들일 때 본성 자체를 예수님께서 변하게 해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하게 해주시니까 한 번에 열매가 맺는 거지 하나하나 연습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늘 기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억울해도 억울하지 않고 내가 잘했어도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감사하죠.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지금 일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만 힘들고 인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영혼들이. 그러니까 인내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기쁘게 되죠. 그러니까 화낼 필요도 없고 온유하게 되죠. 여러분, 연습해서 되는 일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단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을 때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때 근본이 바뀔 때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였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걸 방법을 잘 몰랐어요. 신앙을 40년 동안 하면서도. 근데 제가 요즘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5분 정도 남았나요? 제가 요즘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어제 번개같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가슴이 쿵 하고 울렸어요. 때때로 힘들 때 기도를 못하고 잘 때도 있고 아침에 일이 바쁘면 기도를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 하루는 내가 죽은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늘 호흡하듯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하는 내가 물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떠올리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으라고 하신 창세기에 말씀하신 먹으라고 하신 각종 씨 맺는 과일, 열매 맺는 과일, 채소 먹으라고 하신 거 그거 먹는 게 말씀을 먹는 거구나. 동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다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구나. 술을 먹지 말라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도 노아 할아버지는 포도주를 마시고 자식들한테 창피함을 당했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이 병들을 우린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를 만들기 이전에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먹을 걸 다 말씀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거를 몰랐거나 실천을 하지 않은 것뿐이었어요. 오늘서부터 저는 물을 마실 때, 숨을 쉴 때, 그 다음에 사물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모든 먹거리를 먹을 때, 그 먹거리를 준비할 때,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원 줄기에 내가 붙어 있는 한 줄기로서 그 영원히 주시는 생명, 그거를 함께 마시기를 원하면서 살려야겠다. 이런 걸 또다시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들이 너무 기대되는 게 우리가 며칠의 몸을 정화시킨 다음에 들으니까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앞으로 남은 3주 동안도 정말 제가 기대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들을 깨닫게 하셔서 제가 더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실 거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되니까 늘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5시만 되면 눈이 떠지게 되고 아침 준비해야 될 거 있으면 그 시간에 빨리 준비해 놓고 6시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아주 노력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기회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알고 싶고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산다는 거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다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정말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즐겁고 벅찬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저와 함께 여러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아침에 저의 느낀 소감과 간증 또 앞으로의 기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요리 시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생활 잘 실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잘 몰랐거나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우리들의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다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에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복음의 앞에까지 달려올 수 있는 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모든 창조를 이루어 갈 때 감사합니다.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고 순종하는 마음만 주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단순히 바란 것만을 넘어서 거룩함과 사랑과 예수님의 빛, 생명 자체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거룩함, 온유함, 감사함, 또 바른 생활 다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활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서 결국에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이 함께 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